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파고 파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본부장 비리 의혹.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말 속 시원하게 진실을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일가 일당에 대한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에 재직할 당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수사 대상이었던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최은순의 사기와 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윤석열이 근무하는 중앙지검 피의자로부터 최은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의료재단 명의로 17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전후에 신한저축은행 오내 일가했던 박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또 드러났고, 당시의 중앙지검 최고 요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다라는 지적입니다. 공정과 상식, 개가 물어갈 일이죠.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 불법 대출 등으로 신한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 오너 일가와 대출 담당 임직원 그리고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금감원이 나서서 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안이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답니다. 검찰의 불기소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서 해임 권고로 중징계를 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은 박 전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백해서 처벌받은 부하 직원은 현재 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름이 같다. 오너 일가 모르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 직원만 기소한 건 봐주기 수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17억 원 대출에는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이었던 김모 씨가 관여를 했다. 김모 씨와 김건희 씨, 박 전 대표는 모두 서울대학교 EMBA 동기로 해당 기수는 51명에 불과하다. 수많은 은행 중에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신한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최은순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이 지급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은순은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에 사상 초유의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다.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한 번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사회 하나 있으면 원래 이렇게 특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자, 한편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또 한 번 술술술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TV토론에서도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었죠.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웃고 있었죠. 전 국민이 다 보는데도 이렇게 뻔뻔한데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대단한 짓들을 할까 심히 짐작이 됩니다. 어제 윤석열은 전술핵을 한반도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느냐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나는 전술핵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한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두 번째로 핵 공유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유럽식 핵 공유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다라며 핵 공유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핵 공유를 말한 적 없다라고 답했고, 재차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적이 없는지 묻자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봐라 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토론 태도 자체가 매우 거만하고 불량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말,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9월에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미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을 실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모두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약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참모들이 만든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질문할 때 고개 숙여 찾아 읽느라고 바쁘고 남의 질문은 듣지도 않고 물어보면 못 들었다고 하질 않나. 진짜 아무리 야당 후보라지만 대한민국 후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정말 국민들이 다 창피합니다. 전우영 선생은 윤석열의 수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남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자무적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토론에서는 무식자 무적이 맞는 말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박근혜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어제 변희재가 이명박이 전과 없다고 잡아떼더니 전과 11범 사실로 드러난 이명박이라는 대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라 대통령 자격 없어? 전과 11범 이명박에 줄 섰던 보수파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전과의 죄질로 보면 이재명이 이명박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경범죄 벌금 등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해도 바로 발각 안 되는 사기를 쳐야지요 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보수파리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즘 변희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X파일 책을 보면 본부장의 혐의는 대략 180개 정도가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윤석열식으로 수사를 했다라면 과연 여기에서 몇 개의 혐의가 전과로 나올까요? 검사 가족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았으면 전과 몇 범이나 될까요? 하기는 일반인들 같으면 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겠지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 내용 중에 과연 몇 개 정도가 기소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장제원 아들 노엘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 그리고 경찰관 폭행을 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에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손가락이 트라우마로 남았답니다. 자신의 잘못을 트라우마로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정치하는 분들의 다른 자녀들은 왜 안 그랬을까요? 가정마다 삶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한다고 해서 다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아버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욕먹는 정치인이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